네, 안녕하세요. 수익마켓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계좌 수익이나 올라가면 좋을 텐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명대, 600명대 오락가락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좋아서 외출하시더라도 이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말에는 수익마켓 플러스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1부와 2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생방송,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입니다. 786-1023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자,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님, 또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 함께 하시네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 여러분들,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입니다. 이번 한 주는 좀 개별 종목 장세가 고조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종목들 외에는 시장이 좀 멈춰 있었 듯한 좀 느낌을 받기도 했고, 시장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고점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중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았을 때는 좀 물리는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지 않았나 좀 생각 들어요. 매주 방송에 나올 때마다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 다음 주도주, 한국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 종목들 좀 답답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받아가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까지 시장이 워낙 또 정체 속에서 약간의 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난 2020년과는 다르게 조금 이제 수익률이 많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면 좋을지, 그리고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될지 낮춰야 될지에 대한 이런 전략들까지 오늘 방송 통해서 전부 다 녹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 꼭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켓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또 특징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만 해도 3,000선을 돌파하네 만회했던 코스피 우리 시장이 이제 3,000선이 바닥이네 깨지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인 걸 보면 참 시장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또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좀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앞으로 우리 시장 이 방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주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까 이제 인사 나눌 때도 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고조되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일단 2분기부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인프라 부양책이 좀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증가와 경제 지표의 호조, 그리고 국채 금리의 좀 진정성으로 인해서 우리 대형주들의 지수 상승 견인을 좀 기대하신 투자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한 만큼의 지수 상승 견인은 없었었고, 제가 2주 전에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 이어질 것이고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창투사 관련주로 몰렸던 수급들이 글로벌 대기업들의 OTT 대규모 투자로 조금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제가 2주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코퍼스 코리아가 6거래 만에 최대 뭐 46% 이상의 좀 급등이 나왔었고 그 위에 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알로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손오공 이런 종목들이 60% 이상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국 시장 트렌드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거듭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또 3월에 말씀드린 내용이 만년 적자 기업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공모가 대비 40% 이상의 급등이 한국 시장에 기대감으로 조금 스며들면서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트렌드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번 주 동남아의 우버, 그랩 관련주인 DPC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이번 주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두나무 관련주 H&M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60% 이상의 8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선침해 전략이라고 좀 거듭 말씀드리는데 OTT 관련주, 창투사 관련주들 좀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져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트렌드 그리고 주도주들 가져왔기 때문에 끝까지 주목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창투사 관련주, OTT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창투사가 이 창업투자회사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OTT 관련주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밀고 계시는데 그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수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조금은 욕심이 나는데 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남아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급등했던 종목들 손오공이라든지 알로이스 그리고 뭐 키스트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기대감을 조금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토종 OTT 웨이브 라는 기업이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컨텐츠에다가 투자하겠다라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종목이 IMBC라는 종목이 있는데 테마주로서 엮이는 종목이 IMB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IMBC는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 수혜주로서 조금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조금 하락을 했었지만 이제는 재료가 좀 바뀌면서 OTT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IMBC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알로이스라든지 코퍼스 코리아 이런 종목도 충분히 OTT와 관련된 이슈도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눌림목을 조금 공략하신다면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BC 말씀을 해주셨고 또 1조 원 이상 투자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적 장세인 만큼 앞으로 또 이런 부분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의 이슈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도 들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거는 작년에 워낙 이제 10월 달부터 네. 거의 1월 달까지 상승장 랠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참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았던 시장에서 새로 이제 신규 자금이 유입되거나 내지는 직전에 사고 팔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시장이 상승 동력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 된 거는 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난 2월 달에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현재 시장이 많이 좀 비싸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좀 뭐 여러 가지 뭐 버핏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좀 과열을 확실히 뜻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과열이 생겼으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장이 나오려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모멘텀이 좀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뭐 실물 경제들이 뭐 좋다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기업들의 이익이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지고 기업들의 EPS가 조금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이 정체 국면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바로 4월 7일이었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제 한 8조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는 반면에 이번 주 초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9조 4천억에서 10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투자자들의 시각은 이미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9조 4천억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만큼 딱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에 이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가 없다라는 거는 시장의 상승을 더 이끌어가기보다는 그냥 기대했던 만큼 나왔구나 정도에서 이제 차익 실현, 소위 말해 이제
실망감에 대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코스피가 이번 주에 상승을 탄력받기보다는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냥 계속 보합 상태에서 이제 갇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개별 종목들까지 해서 점점 이제 실적 발표가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아마 이런 기업들의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들이 늘어나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기업들의 이익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면 생각보다는 지수가 오랜 박스권에서 좀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바로 이제 어제 이 국민연금 기금위를 통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좀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기존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높여서 19.4% 정도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다행히도 그동안은 사실 시장이 정체되면서 계속적인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도 플레이 속에서 개인들의 이제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앞으로 연기금들이 어느 정도 좀 주식 비중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다행히도 이제 좀 시장이 좀 하방을 지키면서 약간의 이제 그동안 개별 종목 장세였던 게 중대형 종목 쪽으로 조금씩 이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개별 종목 장세만 너무 움직여서 야 이거 뭐 근거도 없고 좀 뭐 밑전도 없는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였던 장세에서 이제는 좀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하실 분들은 조금씩 이제 포트폴리오를 중대형 종목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요즘 뭐 실적 장세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정 실적이 삼성전자가 좋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제 주변에서 요즘에 좀 아직 주식을 안 하는 친구들이 삼성전자 매수하는 네네. 거 어떠냐 네. 정말 모르는 주린이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지금 어떤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라면은 안 사겠습니다. 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미 뉴스를 통해서는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을 상당히 높게까지 이렇게 기대치를 올려놨는데 네. 여기에서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당장을 탄력받아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다고 보고 사실 뭐 이번에 오스틴 한파 통해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이 공장이 좀 한 달 정도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연히 실적 피해가 조금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기저효과로 실적이 늘어나겠는데 저는 글쎄요. 작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냈다면 다행인데 지금부터 과연 하반기까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뭐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라 판단이 들고 오히려 저라면 내년 금리 인상이 분명히 따라오게 될 것 같고 약간 긴축, 테이퍼링 이슈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면 저는 차라리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사서 뭐 10% 이렇게 수익을 낼 바에는 차라리 2년 뒤 내지는 3년 뒤 그때쯤에 오히려 더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묶여있는 자금들이 조금은 나머지 종목들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까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이번 주 움직였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종목이 움직였을까요? 저는 이제 카카오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상화폐 두나무 관련돼가지고 지분을 23%가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두나무의 뉴욕 증시 상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뭐 카카오 역시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카카오의 액면 분할 이슈도 있지만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카카오가 이만큼 올랐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어쨌든 가상화폐들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두나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뭐 매도했을 때 수익 실현했었을 때 그 자금을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카카오의 신사업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지금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핀테크부터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쌓아온 빅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페이와 모빌리티 등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카카오가 앞으로 투자할 이 신사업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기대감이 정말 시장에서 엄청난데 저는 좀 AI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 카카오가 좀 발을 뺐었죠. 그러면서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미래 성장 가치가 좀 부각받으면서 카카오 역시 뭐 카카오톡에 올린 쇼핑 서비스를 좀 물색하고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가 여성 의류 전문 쇼핑 플랫폼 지그재그를 인수 추진 중이다라는 사실이 좀 가능성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그재그라는 쇼핑몰을 조금 봤을 때 개인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AI 기반의 시스템으로 업계 최고 플랫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AI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와의 협력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 전자상거래 시장을 뛰어넘어서 헬스케어, 자동차, 그리고 제조업 등에도 활용도가 AI가 좀 무궁무진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관점에서 AI가 주목받을 수 있다.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과 관련해서 그 가치가 올라간다면 신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저는 그 신사업이 AI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도 AI 관련주 가져왔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뭐 이런 카카오나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미래 성장 가치가 클 것이다 이런 전망 관련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 간 조카가 있으면 그 월급으로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을 사라 이렇게 추천을 할 거다 이런 것까지 봤는데 그러면 이런 카카오처럼 좀 큰 종목들 말고 우리 네. 전문가님 잘 아시잖아요. 좀 작은 종목들, 그 아래에 있는 하청 그런 종목들 뭐 없을까요? 사실 오늘 첫 번째 추천주가 그 카카오와 관련된 기업이고 사실 네. 이제 카카오를 조금 매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좀 말씀을 했었는데 액면 분할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면 사실 액면 분할이 굉장히 호재라고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액면 분할은 심리적인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사실 삼성전자도 그랬었고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 한데 카카오가 5개로 나눠지죠. 액면 네. 분할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물량이 많이 쌓인다는 것이죠. 이제 50만 원짜리가 이제 10만 원짜리가 되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이 물량들이 쌓여가면서 카카오의 이런 상승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카카오보다는 카카오의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카카오의 그 관련 종목들 잠시 후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징주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2020년에는 네. 거의 IT 반도체만 사실 갖고 왔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2021년 들어서 매번 출연할 때마다 갖고 왔었던 거는 산업재인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주간 특징주는 DY 파워, 바로 산업재 중에 하나인 DY 파워입니다. 바로 중장비 관련된 이제 부품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얘기 드렸지만 일단은 금리 상승 국면.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소위 말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인프라가 39위밖에 안 된다. 소위 말해 이제 미국의 이런 노후화된 철도라든지 도로, 고속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하면서 좀 정책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금리 상승 국면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고 이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는 약세를 보인다라고 제가 이제 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너무나 약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때 여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산업이 대표적인 게 산업재입니다. 산업재라고 본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기계 업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랜트 업종이 있고 조선 업종, 방산 업종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계가 정말 올해 역사적으로 가장 최고의 실적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간 판매량으로 따졌을 때 이 굴삭기 판매량이 월간으로 4만 대 이상을 판매한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했었던 2020년 2월 달이 당시에 4만 대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올해 근데 3월 달 월간 판매량이 지금 굴삭기 판매량이 7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역사상으로 한 번도 오지 못했던 판매 실적을 이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뭐 DY 파워라든지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계속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1등 회사인 캐터필러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두산인프라코어가 판매량이 더 월등하게 뛰어나다. 그렇다면 이런 쪽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역시나 당연히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우리 이 시간 통해서 2월 20일 날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약 한 50%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장대 양봉으로 좀 시장에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약간의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을 맞고 있지만, 저는 이 저항대를 당장 돌파를 하기보다는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60선이 좀 따라와주는 흐름까지는 만들어줄 거라 보고, 분명한 거는 이제 굴삭기 시장이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가 성수기 시장인 만큼 저는 이제 3월 달 판매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월 달 판매량도 역시나 또 따라온다라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되게 좋은 퍼포먼스, 그리고 2분기까지도 실적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는 역시 이 종목들은 보유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수익률을 더 키워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Y 파워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 우라노스 전문가님이 2020년도에는 반도체, 또 2021년도에는 산업재를 계속해서 밀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워낙 뭐 잘 맞춰서 이제 뭐 시대에 맞춰서 잘 추천을 해주시니까 요즘에 또 산업재 관련주들 잘 움직이고 있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굴삭기나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는 종목들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미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방금은 계속 그냥 보유해라 이런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맞는 건가요? 제가 일단은 뭐 경제학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네. 이 일본의 또 네. 유명한 투자 대가가 바로 우라가미 군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면 보통 이제 금융시장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 실적 장세 전반기에는 소재 산업이 움직인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재라고 하면은 화학, 철강, 뭐 비금속 이런 계열 말하는 건데,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이 작년 8월 달부터 움직였고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 상승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장세 후반기로 넘어가면 바로 가공 산업이 움직인다는데, 이 가공 산업의 대표적인 게 기계,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기계 산업들이 움직인 지 지금 약 2달 정도에서 3달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앞에 소재 산업이 8개월 동안 움직였는데 가공 산업이 고작 2, 3개월에서 끝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방금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굴삭기는 보통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성수기입니다. 근데 지금 3월 달 판매량이 역사상 최대 판매량이 나왔고, 그렇다면 여기에 기저효과로 4월, 5월까지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들이 여기서 끝나기에는 한참 모자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관련 종목들, 이 경제학적 관점 조금은 저한테는 어렵지만 이 전문가님 시선으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그 관련주들 설명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 저희는 한 주간의 이슈와 특징주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주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뭐 AI와 관련돼 가지고 네. 카카오와도 연관성이 있는 종목인데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운피플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최근 발간한 세계에서 주목하는 AI 스타트업 보고서에서 국내 AI 기업에서 1위로 좀 소개된 지금 이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길래 1위로 소개가 됐느냐? 머신비전, 국내 AI 머신비전 전문 기업으로서 머신비전 사업을 하기 때문에 1위로 좀 소개가 됐는데, 머신비전이라는 걸 한다면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는 것을 기계가 한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신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 작업에서는
사람이 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AI가 검사하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2차 전지 검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UAM 이러한 기술력들은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그 검사 장비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또 중요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빠른 검수 작업이 경쟁력으로 조금 평가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머신 비전 기술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제가 카카오와의 연관성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부터 오히려 골프를 조금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스크린 골프라든지 아니면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인원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스크린 골프 점유율 2위 카카오 VX에다가 골프센터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공급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와의 연관성도 부각이 되고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조금 전환되는 모습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딱 보면은 작년에는 적자였지만 올해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컨센서스상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운피플이 카카오와 더불어서 이 AI 기술력, 머신 비전을 좀 생각한다면은 좀 향후에 좀 주가 상승 이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은 쭉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인 급등이 골프장 이용력이 좀 늘어난다라는 이슈 때문에 살짝 카카오의 공급들 코로나 이전에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라는 매출 성장 기대감 때문에 늘어났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정받은 것이다. 거래량 없이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잠시 시장에서 소외가 된 것이지 뭐 전고점 돌파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좀 보수적으로 2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피플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카오와의 연관성 또 뭐 실적 역시 흑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종목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요즘 백신도 이제 시작이 됐고 뭐 이제 코로나 다시 뭐 끝이 나면 스크린보다는 사실 밖으로 당연히 많이 다니시면서 이 기업 좀 만약에 뭐 좀 관련자 분들이 보시면 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다시 네. 흑자 적자로 다시 돌아서면 네.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기가 뒤집자마자 걷지 못하는 것처럼 예. 이 골프를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또 비용이 좀 적가죠.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 필드에 나갈 때는 좀 비용이 좀 고비용으로 들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도 좀 상당히 이 언택트 환경에서 조금 수혜받은 업황이라고 생각하고 스크린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뭐 필드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서도 충분히 뭐 라운피플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이 주가 상승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종목 라운피플이었고요.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이번 4월 달에 가장 핫 이슈였던 게 저는 보궐선거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가장 사실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민심의 향방의 핵은 결국 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사실 뭐 여야 누가 되든 간에 공통적인 정책은 부동산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차이는 이제 공공이냐 아니면 민간 건설사냐라는 부분의 차이였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이제 또 당국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앞으로 민간 건설사에 좀 더 유리한 흐름들로 바뀌었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번 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제 중소형 민간 건설사들이 엄청 이제 좀 주가가 움직이는 좀 흐름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건설사를 통해서 뭐 기초공사라든지 내지는 마감공사 관련된 이런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용적률 확대라든지 5년간 36만 호 주택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아마 좀 건설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금리 상승 국면이자 또한 현 정부에서 가장 부진했던 산업들이 앞으로는 이제 정권 교체와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가장 부진했던 업종이 좀 상승 탄력이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이런 선거 이후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현 정부 기간 동안 가장 부진했던 산업이 건설 산업이고, 또한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장 또 이런 금리와 민감하게 이 이익률이 움직이는 섹터가 또 건설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최근 시장에서 약간의 좀 공통적인 키워드를 본다면 쇼티지 현상에 맞물리는 종목들이 주가가 정말 많이 갑니다. 대표적인 게 건설 산업에서 지금 가장 쇼티지를 보여주는 게 PHC 파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에 가면 이 땅을 파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PHC 파일을 수십 개를 땅에다가 이렇게 박습니다. 바로 이게 보통 내진 설계이자 기초 이제 위에 건물을 세우려면 이 토대가 있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 PHC 파일을 박는데, 최근에 이 PHC 파일이 없습니다. 정말 대형 건설사들이 이 파일을 구하고 싶은데도 공급이 작다 보니까 이 파일을 구하지 못해서 이 파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예시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바로 동양 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양 파일 같은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런 파일 관련주들의 지금 실적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파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건자재 쪽에서 생각보다 쇼티지 현상, 소위 말해 작년에 수요 예측에 실패를 해가지고 재고가 없는 부분들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지금 목재도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지금 어느 나라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글로벌적으로 화재가 크게 한번 발생을 하면서 산림 지역이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재 가격이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목재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재 관련된 종목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목재 가격의 상승이 결국 판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지금의 주가가 아마 동양 파일이라든지 3일 CNS 같은 종목들처럼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가격 전략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 바로 177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사실 직전에 뭐 추세 저항대 구간까지는 좀 더 갖고 가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 추세 구간을 오히려 상향 돌파하면서 바닥권에서 쌍바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2,800원까지는 목표가 좀 도전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홈데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말씀처럼 이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시끄럽습니다. 이 재건축과 또 재개발 사업에 따라 한솔 홈데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그래도 투자라는 게 사실상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르겠지만 이 한솔 홈데코한테 수주를 줄 수 있는 더 큰 기업, 뭐 건축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빠른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한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건설사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바로 이게 매출에 인식이 안 됩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그게 매출로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사가 조금 더 늦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기초 공사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 이 기초 자재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기 때문에, 네, 방금 얘기했던 PHC 파일 같은 애들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재도 당연히 기초 소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쪽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솔 홈데코 이 종목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2,17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1,77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역시나 뭐 AI와 관련된 네,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인데 AD칩스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AD칩스라는 종목의 주요 사업은 냉장고의 제조 판매입니다. 한 60% 이상의 주요 사업 매출이 냉동고 판매에서 나오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반도체 부분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연관성은
자율주행과 웨어러블 등에서 사물 인터넷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테마주로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웨이모가 자율주행 부분, 구글의 자율주행 부분 계열사죠. 웨이모와 이제 자율주행 차용 칩 설계 수주 가능성이 시장에서 조금 제기가 됐었습니다. 부각이 좀 됐었는데 AD 칩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과 협력 가능성이 시장에서 좀 이슈적으로 좀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로도 역시 AI 관련주 플러스해서 이 자동차 모멘텀,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전에 기아차와 애플카가 단순히 협력 기대감 때문에 화신이라는 종목이 1월 달에 바닥권에서 150%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 구형테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런 기대감, 글로벌 대기업들의 자율주행 협력 이런 이벤트 때문에 바닥권에서 마찬가지로 25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애플이 라이다 부분만큼은 외주를 맡기겠다라는 소문이 들면서 국내 라이다 기술력이 좀 부각받으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150% 이상의 좀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는 이 기대감으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AD칩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웨이모와 삼성전자 이런 협력 가능성으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AI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런 테마주로서 좀 움직일 수 있는 AD칩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면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이 나왔다 하지만 거래량 없이 빠지면서 저점을 지금 들어 올려주는 상태, 기존 추세 이어가면서 저점을 지금 올려주는 상태다. 근데 지금 금요일장 마감 캔들이 5일장, 이 5일선 위에서 명확하게 양봉 캔들이 딱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아하니 지금까지 급등하는 종목들과 좀 비슷한 패턴이지 않을까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00원 라인대 1,900원 라인대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500원, 1,500원, 1,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칩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장세라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종목 좀 오랜 기간 횡보를 한 것 같은데 기대감만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이제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네. 라운피플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을 때 카카오와 조금 연결성이 있는 실적이 개선되는 좋은 종목을 또 말씀드렸다고 한다면은 지금 최근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이 테마주들의 순환매를 이용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최근에 급등했었던 종목 알로이스라는 종목 보면 사실은 이 종목도 사실 OTT 관련해서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애플 TV라든지 뭐 죄다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종목이 뭐 하는 사업인지 또 들어가 보면은 단순히 OTT 셋톱박스를 만든다는 이슈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과 연관성을 해서 이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벌써 뭐 지금 본다 한다면은 크게 급등 나왔었죠. 한 200% 이상 급등 나왔었고 손오공이라는 종목도 디즈니 플러스로 좀 연관성이 있는데 단순히 이제 완구를 좀 이제 한다는 이슈 때문에 계속 급등 나왔고 있고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의 순환매로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AD 칩스도 이러한 부분 좀 작용해서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워낙 뭐 AI 아니면 OTT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종목 AD 칩스고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기업도 이제 목재 관련된 기업인 동아기업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동아기업을 지금 2차 전지 기업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제 동아기업의 자회사 동아일렉트로라이트라는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전해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2020년 동안은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시세로 주가가 올라갔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아마루 바로 마루 사업을 하고 있는 목재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목재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목재 가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호주에서 대형 이 산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산림 전체가 좀 망가지다 보니까 이 목재에 대한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목재 수요는 엄청 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목재 가격이 지금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 사상 최고가 거의 뭐 고공행진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전 과거 대비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지금 높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상으로도 이런 가격이 없습니다. 그만큼 목재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적은 현상이다. 이 수요가 높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 특수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이 재난지원금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구, 인테리어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제 젊은 층들은 점점 집안에 대해서 많이 꾸며서 이쁘게 살자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소위 말해 뭐 쇼파라든지 이런 가구에 대한 구매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재에 대한 가격 상승은 계속 고공행진 중이고, 근데 이 목재가 단순히 이런 인테리어 산업뿐만 아니라 분명한 거는 건축 사업에 꼭 들어가는 기초 소재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목재에 대한 수요가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가격 상승이 결국 그 기업의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이 동아 기업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런 목재에 대한 실적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은 좀 충분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2차 전지로 올라갔던 주가가 비싼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추가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동아 기업의 자회사 바로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라는 회사가 이 전해질 기업인데, 전해질 기업이 1분기 때는 조금 실적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또 다시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부 다 수요가 좋기 때문에 실적들은 좋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목재와 같이 양수 겸장되어 있는 좀 더 메리트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좀 설명드리면 앞전에 이 추세가 일봉상으로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작년부터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 참 이쁘게도 정확하게 직전에 추세 지지를 꼭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우상향 각도로 이 박스권, 상승형 박스권 각도로 움직인다면 저는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 바로 48,000원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48,00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전에 추세 저항대를 계산을 해본다면 저는 71,000원 구간까지 목표가를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 동아 기업입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55,0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71,000원, 손절가는 48,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목재, 또 2차 전지, 산업재 앞으로 사고 싶은 종목은 정말 많은데 어떤 종목, 또 어떤 섹터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량수 전문가님, 좀 간단하게나마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요. 예. 저는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어찌됐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작년에 그냥 무분별하게 올라갔던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기대 가치는 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계속 시장을 이끌어갈 거고, 아마 어느 정도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다시 성장주로는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주도 앞전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무분별한 상승이 아니라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성장주들이 갈 거다라고 본다면, 결국 저는 지금의 키워드는 금리하고 가장 민감한 업종을 지금 이끌고 가면서 슬금슬금 이 앞으로 실적 개선이 있는 성장주를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3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도대체 성장주가 어떤 게 성장주고 정말 실적 개선이 있는 성장주가 무엇인가,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릴 거고,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금리와 민감한 업종,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핵심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과 더불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3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잠시 후 3시 금리, 또 실적, 성장주 만약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요즘 가장 핫한 종목들 전략 쉽게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잠시 후 2부 끝나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도 함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역시나 뭐 저는 항상 이 테마의 순환매를 이용해가지고 이 박스권 장세에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이슈에 좀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계속 좀 방송에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창투사로 좀 몰릴 수 있다 해서 한솔 로지스틱스 말씀드려하고 좀 크게 급등했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라운 시큐어 좀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인프라 투자 다음 날에 한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라운 시큐어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드려가고 이따가 이제 뭐 부양책 이슈 나오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한 3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OTT 관련해서 이 대규모 투자 이슈 때문에 코퍼스 코리아 방송에서 말씀드려가지고 4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박스권 장세에서는 시장의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이슈들 주목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 정책 수혜주들 애니눅눈이라는 종목 지금 과도하게 지금 고점에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목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지금 다음 주에 미증시에 상장하는 이슈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 몰린 수급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종목들, 이 섹터에 몰렸던 수급들이 과연 어느 테마로 또 순환매가 돌아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일요일 오후 9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테마와 주도주들 설명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단기 급등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일요일 오후 9시 무료 방송 찾아오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일요일 9시 무료 방송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어쨌든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기준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한다면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따라오지 못할 때 시장은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더더욱 1분기 실적 시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1분기 때 매출액과 이익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올해 연말 내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껑충 뛰고, 그다음에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잘 따라온다면 지금 시장이 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시장 속에서 그나마라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는 시장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정말 개별주에만 너무 쏠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정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해 연말 내내 계속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딱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앞으로 집중하시면서 좀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또 2부에서 강의를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간단하게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올해 내내 출연을 하면서 금리를 엄청 많이 설명하면서 정말 앞으로 시장이 좀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를 계속 강조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를 이미 얘기를 드렸지만, 현재부터 이제 앞으로 상반기 동안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좀 픽하면 좋을지 그렇게 좀 강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 2부 꼭 기대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강의뿐만 아니라 또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1부 끝나고 잠시 후 2시 2부까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생방송 강의 시간 그리고 또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화 상담 또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02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